당신은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 한수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라고 믿었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이야기는 2달 전 준혁의 은퇴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전 10시 이준혁은 35년을 다닌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공로패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아내와 매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내내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30년간 주말 부부로 살았던 세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주말에만 부산의 집으로 내려왔던 날들. 이제 더 이상 기차를 탈 필요가 없었죠. 드디어 아내와 진짜 부부로 살 수 있겠어. 하지만 부산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준혁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늘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던 자신이 평일 오전에 집에 온다는 게 묘하게 어색했죠.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 펼쳐놓은 요가 매트가 있었고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여보, 벌써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죠. 은퇴했어. 이제 매일 집에 있을 거야. 수진은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해요. 준혁은 아내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 수진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하지만 준혁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주말에는 외식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먹기로 했죠. 수진이 차린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먹게 되는 거지? 준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젓가락을 들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겠네요. 준혁은 아내의 무뚝뚝한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오늘 하루만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죠. 식사 후 준혁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주말에만 보던 집이 평일에 보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소파의 위치, 테이블의 배치, 화분들의 자리까지 모든 게 수진이 정해놓은 대로였죠. 여보, 소파를 옮기면 어떨까? 동선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내가 계속 있을 건데. 좀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설거지를 마저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그런 수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 왜 저러지?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주말에만 함께 자던 두 사람이 이제 매일 함께 잘 거라는 생각에 준혁은 설레었죠. 하지만 수진은 준혁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준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죠. 네, 피곤해서요. 준혁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 버릇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 이미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운동하네? 수진은 동작을 멈추고 준혁을 봤어요. 3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했어요.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말에만 왔을 때는 아내의 평일 루틴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며 준혁은 점점 더 많은 걸 발견했어요. 수진은 오전 10시에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본다는 것을. 모든 게 완벽하게 짜인 루틴이었죠. 어느 날 오후 준혁은 거실 소파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더 편하게 지내려면 배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파를 옮기던 중 수진이 집에 돌아왔어요. 지금 뭐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동선이 불편해서 좀 바꿔보려고.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준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기 집인데 소파 하나 옮기는데 허락이 필요한가 싶었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여보,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 내가 이제 계속 여기 있을 건데 좀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은 주말에만 왔지만 저는 30년 동안 매일 여기서 살았어요. 수진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준혁은 소파에서 손을 떼고 물러섰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죠.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어요. 준혁은 아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날 반기지 않는 거지? 식사를 마친 후 준혁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수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죠. 무슨 얘기요? 준혁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따라와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내가 은퇴하고 집에 온 게 불편한가 봐.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적응이 안 돼요. 준혁은 고개를 갸웃했죠. 적응. 우리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당신은 주말에만 왔잖아요. 그 말이 준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실이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회사 일에 매진했고 주말에만 집에 왔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족을 위한 희생 아니었나요?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이 집도, 딸 대학 등록금도 다 내가 번 돈이잖아. 수지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죠. 돈만 보내면 다예요. 저는 혼자 딸 키우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집안일 하면서 30년을 살았어요. 준혁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아내의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희생도 인정받고 싶었죠. 나도 힘들었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내려올 때마다 녹초가 됐다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주말이면 또 서울로 가잖아요. 저는 매일 여기 혼자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작은 충돌들이 계속되었어요. 준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고 수지는 그 시간이 자신의 명상 시간이라고 불평했죠. 준혁은 냉장고를 자기 방식대로 정리했고 수지는 30년 동안 해온 방식을 바꾸기 싫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딸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던 딸은 부모님께 물었죠. 아빠 은퇴하시고 어때요? 같이 계시니까 좋으시죠? 수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응, 좋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다음 날 준혁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에서 가져온 책들과 서류들이 거실 한쪽을 차지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어요. 거기는 제 뜨개질 도구 놓는 자리인데요. 준혁은 짜증이 났습니다. 여보, 그럼 내 물건 놓을 자리는 없는 거야? 수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죠. 30년 동안 저 혼자 이 집 꾸리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다 바꾸면 저는 어떡해요? 준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못 살면 어떡해?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서로에게 같은 집, 같은 가족이었지만 각자 걸어온 30년은 완전히 달랐죠. 그날 밤 수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촉촉했죠.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왔는데 나 너무 힘들어. 친구는 위로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편 준혁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30년을 바쳤는데 왜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며칠 후 두 사람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곤 했지만 평일에 함께 가는 건 처음이었죠. 카트를 밀며 준혁이 말했어요. 이제 매일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좋네.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혼자 장을 볼 때의 편안함이 그리웠죠.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는 그 시간이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물었어요. 왜 말이 없어? 수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리듬이 깨져요. 준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서운했죠. 집에 도착해 짐을 내리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아? 임원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수지는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수진의 눈에는 이해받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준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이 집이 있는 건데. 준혁의 혼잣말은 작았지만 수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천천히 돌아섰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준혁은 순간 당황했어요. 혼잣말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들었던 겁니다. 아니, 그게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준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마주 섰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당신은 항상 그래요. 돈 벌었다는 걸 생색내시잖아요. 준혁은 억울했어요. 생색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여보, 내가 돈을 벌지 않았으면 이 집도 없었고 민서도 대학 못 갔어. 그게 사실이잖아. 수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래요. 당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만 벌면 다예요? 준혁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돈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요, 민서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밤새 간호하고, 학교 상담도 혼자 갔어요. 준혁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이 암 투병하실 때도 혼자였어요. 당신은 주말에 잠깐 와서 손만 잡아드리고 갔지만,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죠. 당신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나도 회사에서 엄청 힘들었어.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진이 준혁의 말을 끊었어요. 알아요. 당신도 힘드셨겠죠. 하지만 당신은 주말에 집에 오면 쉬잖아요. 저는요, 주말에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3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30년은 이해하지 못했죠. 며칠 후 준혁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하소연했죠. 집에 있는데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자네도 그래? 나도 비슷해. 친구 하나가 공감했어요. 집사람이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난리야.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죠. 우린 평생 일만 했는데 집에 오니까 완전 이방인 취급이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 친구들도 동의했죠. 우리가 번 돈으로 그 집들이 있는 건데 말이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편 수진도 친구들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남편 이야기를 꺼냈죠. 은퇴하고 집에 와서 내 루틴을 다 망가뜨렸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래.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30년 혼자 살다가 갑자기 같이 살려니 쉽지 않지. 수지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남편은 돈 벌었다는 것만 내세워. 남자들은 다 그래.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알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수진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30년도 힘들었을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또다시 충돌했어요. 저녁 메뉴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고 수지는 생선이 좋겠다고 했죠.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저는 당신 건강 생각해서 생선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준혁은 짜증이 났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죠. 30년 동안 제가 당신 건강 챙겼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결국 그날 저녁은 각자 먹고 싶은 걸 해먹었습니다. 준혁은 고기를, 수지는 생선을. 서로 같은 식탁에 앉았지만 다른 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딸 민서가 집에 들렀어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왔다는 딸은 집안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죠.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수지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서는 느꼈어요. 부모님 사이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딸이 돌아간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서 앞에서까지 그렇게 티내면 어떡해? 제가 티를 낸 게 아니라 당신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죠. 준혁은 자신이 30년 동안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설명했고 수지는 자신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며 상대방의 30년은 폄하했죠. 싸움 끝에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이 집이 있는 거야. 이제 내가 편하게 살 권리가 있어. 수진도 지지 않고 대꾸했죠. 돈만 벌면 다예요? 제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준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양쪽 끝에 서서 서로를 노려봤죠. 30년을 함께 산 부부지만 지금은 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났습니다. 준혁은 서재에, 수지는 안방에.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은 더 차갑게 시작되었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준혁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혼자 빵과 우유로 아침을 때웠죠.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를 피했습니다. 준혁은 오전에 집을 나가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고 수지는 남편이 없는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되찾았죠. 어느 날 오후 준혁은 친구 재호를 만났어요. 재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했죠. 자네는 어때? 재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집사람이 내가 한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그래 맨날 자기가 힘들었다는 말만 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하소연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재호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잘못도 있는 것 같아. 준혁은 고개를 갸웃했죠. 뭐가? 우리가 너무 일만 했잖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었고. 준혁은 반박하려다 말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죠. 한편 수진도 친구 은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남편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맨날 자기가 돈 벌었다는 얘기만 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경제적 기여가 전부인 줄 알지. 하지만 잠시 후 은희가 덧붙였어요.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우리 남편들도 힘들었을 거야. 수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남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준혁도 자기 방식대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요. 다만 그 방식이 자신과 달랐을 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거실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 먹었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죠. 수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았고 수진도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만 그 벽을 허물고 싶었죠. 무슨 얘기?
준혁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우리 각자의 30년에 대해서요. 준혁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죠. 좋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수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은퇴하고 집에 온 게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준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고 들었죠. 30년 동안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친구들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니까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제 공간이, 제 시간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준혁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아내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요. 나도 할 말이 있어.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수지는 조용히 들었죠.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주말에 집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 피곤해도 가족 얼굴 보고 싶어서 매주 왔다 갔다 했어. 준혁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집에 왔더니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건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항상 돈 얘기만 하잖아요. 준혁도 반박했죠. 당신은 당신이 더 힘들었다는 말만 하잖아. 두 사람은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의 30년을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30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준혁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재에 앉아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죠.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임원까지 오른 길.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아내는 알까요? 며칠 후 준혁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회사 생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알아? 수지는 반찬을 집으며 짧게 대답했죠. 잘 모르죠. 준혁은 실망했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는 부장 될 때까지 정말 힘들었어. 동기들이랑 경쟁하고 실적 내려고 밤새 일하고.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랬겠네요. 준혁은 더 열심히 설명했죠. 임원 승진할 때는 정말 피땀 흘렸어. 프로젝트 성공시키려고 몇 달을 주말도 반납하고.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때 혼자 시어머니 병원 다녔던 거 기억나세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죠.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인정받고 싶어 했죠. 며칠이 지나며 수진도 비슷한 시도를 했어요. 어느 저녁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제가 민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준혁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힘들었겠지?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서가 중학교 때 왕따 당했던 거 기억해요? 전 매일 학교 상담 갔어요. 밤새 민서랑 이야기하고. 하지만 준혁은 관심이 없어 보였죠.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수지는 실망했습니다.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는 거지? 주말에 딸 민서가 약혼자 현우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고 했죠.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예식장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요. 준혁은 즉시 대답했죠. 아빠가 낼 게 얼마야? 하지만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엄마랑도 상의해야죠. 수지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민서와 현우가 돌아간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서 결혼식 비용은 내가 다 낼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또 돈 얘기네. 며칠 후 두 사람은 예식장을 예약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죠. 민서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줘야지.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예식장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준혁은 큰 홀을 원했고 수지는 작고 아늑한 곳을 선호했죠. 딸 결혼식인데 크게 해야지. 준혁이 주장했습니다. 수지는 반박했어요. 요즘은 작은 결혼식이 트렌드예요. 예식장 직원 앞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의견 충돌을 보였죠. 결국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준혁은 핸들을 잡고 앞만 봤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죠.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혁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됐지?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죠. 서로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준혁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가족을 지킨 게 자랑스러워. 그게 잘못된 거야? 수진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가족을 지킨 게 의미 있어요. 그것도 가치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30년이 다 의미 있다는 걸 알았지만 상대방의 30년을 진심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죠.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어요. 남편은 돈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나는 시간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한편 준혁은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았는데 왜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할까? 며칠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준혁이 먼저 꺼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매주 병원 갔잖아. 수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매주요? 한 달에 한두 번 오셨죠?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갔잖아. 수지는 돌아서며 말했죠. 저는 매일 갔어요. 아침마다 병원 가서 어머니 씻겨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입장이 옳다고 생각했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방 서재에서는 준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타협이었죠. 저녁에 거실에 마주 앉아 준혁이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각자 할 일을 나누는 게 어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나눌까요? 준혁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죠. 내가 청소와 설거지를 할게. 당신은 요리랑 빨래를 해줘.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거실 사용도 시간을 나눠요. 오전은 제가, 오후는 당신이. 두 사람은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규칙을 정했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죠. 완벽한 타협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설거지를 자기 방식대로 했고 수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릇을 이렇게 대충 씻으면 어떡해요? 준혁은 짜증이 났어요. 깨끗하게 씻었는데 뭐가 문제야? 수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낫겠네.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혁은 열심히 쓸고 닦았지만 수진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진이 다시 청소를 하곤 했죠. 타협이 아니라 그냥 형식이네. 수진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빨래를 할 때 준혁의 옷을 거칠게 다뤘고 요리도 준혁이 좋아하는 메뉴는 피했습니다. 겉으로는 역할을 나눴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았죠. 며칠 후 딸 민서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혼수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민서가 말했죠. 엄마, 아빠, 요즘 어때요? 사이좋게 지내시죠? 준혁과 수지는 잘 지낸다고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민서가 돌아간 후 준혁이 말했죠.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더 지나며 표면적 평화가 계속되었어요. 준혁은 자기 역할을 했고 수진도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수진에게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규칙에 없는 일이니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수진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자 화가 났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친구들 만났어. 말도 안 하고요? 말해야 해. 우리 각자 할 일만 하기로 했잖아.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했어요. 준혁은 자기 일정을 먼저 잡았고 수진도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규칙에는 주말 장보기는 함께 하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마트에서도 각자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이거 살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준혁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죠. 당신이 요리하니까 당신이 결정해. 수지는 실망했습니다. 함께 고르는 재미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 요즘 너무 각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준혁은 핸들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편하잖아.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며칠 후 준혁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높고 당뇨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했죠. 집에 돌아와 준혁은 수진에게 말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수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데요? 혈압이랑 당뇨. 의사가 음식 조절하래. 수지는 걱정되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타협 이후로 두 사람은 감정을 나누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죠. 그럼 요리할 때 염분 줄이고 당분 조절할게요. 준혁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걱정은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관계였죠.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 수진도 안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타협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며칠 후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달 후라고 했죠. 전화를 끊자 준혁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결혼식 준비 같이 해야겠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부모니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함께 하면서 또다시 충돌하지 않을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수진의 질문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확신이 없었죠. 타협 이후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 딸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예식장 최종 확인이었죠. 준혁과 수진은 민서, 현우와 함께 예식장을 방문했어요. 예식장 플래너가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수진도 메모했죠. 하지만 혼수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혼수 분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혁이 즉시 대답했죠. 신랑 측에서 집을 마련하고 우리가 가전제품이랑 가구를 살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반반씩 하는 게 맞아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민서가 말을 잘랐죠. 아빠, 시대가 바뀌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불평했어요. 민서가 너무 요즘 방식만 고집하네.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죠. 민서 말이 맞아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준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전통도 중요하잖아.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고집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 2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하객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였죠. 준혁은 회사 동료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었고 수진은 동네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내 동료들은 꼭 와야 해. 3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이야. 제 친구들도 중요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함께 해준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명단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어요. 결국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결정하게 했죠. 전화를 끊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식 비용 되는데 내 사람들 초대하는 게 뭐가 문제야? 수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돈 얘기네요. 준혁도 목소리를 높였죠. 돈이 중요하지 않아. 결혼식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수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항상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안 벌었으면 이 결혼식도 못했어.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됐죠. 돈만 있으면 다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승진하려고,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수진도 지지 않고 맞섰죠. 저도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건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준혁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에나 통했을 말을 지금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당연한 일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신에게는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당연한 거예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는요, 30년 동안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당신은 주말에만 왔지만 저는 매일 혼자였어요. 나도 외로웠어.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쓸쓸했는데. 두 사람은 각자 외로웠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의 외로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갔어요. 다음 날 아침은 더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도 나누지 않았어요. 준혁은 일찍 집을 나갔고 수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결혼식 답례품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비싼 것으로 하자고 했고 수지는 실용적인 것이 좋다고 했죠. 결혼식은 한 번뿐이야.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워요. 두 사람은 또다시 충돌했어요. 이번에는 더 격렬했죠.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당신도 제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잖아요. 항상 당신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내 방식이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일방적이라고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준혁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 준혁의 절규에 수진도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제가 뭘 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민서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딸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죠.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서는 거실에 들어와 심각하게 말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가 요즘 힘들어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제 결혼식 준비하면서 더 심해진 것도 알고요. 준혁과 수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딸에게 들킬까봐 조심했는데 다 들켰던 겁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두 분이 싸우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서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가족을 지켰고, 엄마는 감정적으로 가족을 지켰어요. 둘 다 소중한 거예요. 민서의 말에 준혁과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계속 말을 이었죠. 그런데 두 분은 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세요? 아빠의 30년도 힘들었고, 엄마의 30년도 힘들었어요. 누가 더 힘들었는지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민서는 부모님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저는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가 돈을 벌어주지 않았으면 못 배웠을 거고, 엄마가 돌봐주지 않았으면 못 자랐을 거예요. 준혁은 딸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깨달았어요. 자신과 아내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을.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죠. 두 분이 화해하지 않으면 저 결혼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민서가 간 후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저도 미안해요. 당신 힘든 것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죠.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회사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 매일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너무 애썼어.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당신이랑 민서 보면 행복했어. 그게 버틸 수 있는 이유였지.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당신이 힘든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죠. 민서 키우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정말 벅찰 때가 많았어요. 당신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바쁠까봐 못했어요. 준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으며 준혁이 말했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의 30년을 인정하자. 나는 당신이 힘들게 살아온 거 인정할게.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당신의 희생을 인정해요. 30년 동안 가족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까? 수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죠. 각자의 30년을 기반으로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요. 당신의 방식도 존중하고 제 방식도 존중받으면서요.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자.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두 사람은 일어서서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딸의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준혁과 수진은 정장과 한복을 입고 예식장에 도착했죠. 입장 순서가 되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바라봤죠. 준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저야말로요.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는 관계의 시작.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혁이 차를 끓여왔고 수진은 고맙게 받아 마셨습니다. 수진이 말했죠. 이제부터는 당신의 30년도 인정하고 제 30년도 인정받는 관계로 살아요. 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누구의 30년이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소중한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파트너가 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1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함께요. 당신과 제가 동등한 파트너로. 오래된 부부의 새로운 협상이 완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